엄마, 서준이 영어 학원비 좀요. 저 이번 달 카드 값이 많이 나와서요. 고마워요.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학원비를 달라고 하는 딸. 외제차를 2대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 교재비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사위. 안 돼. 네? 엄마, 왜 이러세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문까지 도달했어요. 야, 내가 너희 자식 돌보는 가사 도우미냐? 결국 내뱉었습니다. 제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꼭 좀 들어주세요. 어느 날 새벽 6시,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칠순 생일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2019년에 찍은 사진이었죠. 딸 수진이와 사위 현우 그리고 갓 태어난 서준이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찬장을 열고 미역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생일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4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손이 이제는 요리에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6시야.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요. 어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다시 봐야 해요. 11살이 된 서준이 내가 6년 동안 키워온 아이였습니다. 그래, 아침 먹고 공부하자. 할아버지 미역국 끓이는 거 도와줄래?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의자에 올라가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법 능숙했죠. 할머니, 엄마는 오늘 올 거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당연히 오지. 할아버지 생일이잖아. 2달 전부터 약속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죠. 아버지 칠순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하자. 고요. 미역을 물에 불리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19년 봄, 4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서재에는 읽고 싶은 책들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시도 쓰고 싶었어요. 여행도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은퇴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룩했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6개월만요? 제가 복직해야 해서. 6개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셨으니까 애 교육은 엄마가 최고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6개월이지? 알았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물이 끓어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미역을 넣고 소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좋은 냄새다. 둘째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8살, 오빠보다 3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이야. 같이 축하해주자. 네, 카드도 만들었어요. 서연이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아이를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준이가 처음 할머니, 라고 부를 때,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모든 게 기적 같았죠. 수진이와 현우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살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가끔 꽃다발을 사왔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엄마, 서연이도 부탁해요.
서준이랑 같이 보시면 되잖아요. 당연하다는 듯한 수진이의 말투.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어느새 6년이 흘렀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칠순의 남편. 그도 은퇴한 지 오래였죠. 당신 생일상 차리는 중이야. 앉아 있어. 고마워. 그런데 정수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 어깨가 아팠어요. 매일 아이들 가방을 들고 안아주고 업어주다 보니 생긴 통증이었죠. 병원에서는 50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서연이가 직접 만든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고맙다, 우리 서연이. 남편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행복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오늘 수진이가 정말 올까?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해외 학회가 잡혔어요. 전화로 전해진 수진이의 목소리. 명절인데도 아이들만 우리 집에 두고 갔죠. 그런데 며칠 후 SNS를 보니 몰디브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학회 끝나고 잠시 휴가 중이라는 글과 함께 가슴이 아팠어요. 배신감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 와요. 서준이가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응, 무슨 일이니?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전화 너머로 소음이 들렸어요. 병원인 것 같았죠. 그게,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갑자기 국제학회 발표자로 선정됐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야 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오늘이 아버지 생일인데. 아, 맞다. 정말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깜빡했다고. 2달 전부터 약속한 걸 깜빡했다고.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만요. 현우도 같이 가야 해서. 뭔가가 목을 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가서 아이들 데려다 드릴게요. 1시간 후에 도착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생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건가? 6년. 매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원에 데려가고 숙제를 봐주고 내 시간은 없었어요. 내 꿈도 사라졌죠. 정수가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못 온대. 학회 때문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응.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오후 4시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급하게 와서. 수진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아이들 가방을, 다른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현우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오늘 저녁 예약한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수진아,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요.
수진이가 멈칫했어요. 평소와 다른 내 표정을 알아차린 것 같았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 저를 직접 지명했대요. 현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이번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번만이 몇 번째야? 네?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작년 추석도 학회였지. 재작년 내 생일도 응급수술이었고, 그전 설날도 국제 심포지엄이었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죠. 엄마가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 아, 아버지 생일. 2달 전에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가족 모임 하자고. 레스토랑도 네가 예약했다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실망이다. 아버지의 말에 수진이가 흠칫했어요. 평소 온화하기만 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깜빡했어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니? 부모가 그렇게 만만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작년 추석에 몰디브 간 건 뭐니? 학회라고 했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걸 어떻게? SNS에 사진 올렸더라. 학회 끝나고 잠시 휴가 중이라고.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우리가 보고 있었지. 명절인데도. 현우가 더듬거리며 변명했어요. 그건 학회가 끝나고 정말 잠깐. 일주일이 잠깐이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어요. 너희는 쉬러 가고 우리는 명절에도 아이들을 봐야 했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지쳐서. 우리는 안 지치니? 내 말에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요? 서준아, 이리 와. 엄마랑 아빠는 오늘 출장 가야 해. 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또요? 오늘 할아버지 생일인데? 아이의 말에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미안. 다음에 할아버지 생일 크게 해드릴게. 맨날 다음이에요. 서준이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11살 아이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어머니, 이번만 부탁드려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게요. 현우가 간청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끊어져 있었어요. 6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첫 손주를 보는 기쁨이 컸으니까요. 서준이가 처음 웃을 때, 처음 뒤집기를 할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수진이도 고마워했죠. 엄마 덕분에 복직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봐주셔서 안심이에요. 그들은 비싼 선물을 사왔어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최신 전자제품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은 줄어들었고 감사 인사도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부탁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도 가능하시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돈 문제였습니다. 엄마, 서준이 영어학원비 좀 내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학원비를 달라고 하는 딸. 외제차를 2대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 교재비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사위. 그때마다 남편과 나는 참았어요. 손주들이 불쌍해서 딸이 힘들어 보여서.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1시간 뒤에 공항 가야 해요. 수진이가 시계를 보며 초조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안 돼. 네? 오늘은 안 된다고.
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차분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세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래, 없었지. 그게 문제야. 나는 어깨를 펴고 서 있었어요. 아픈 어깨였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칠순이야. 2달 전에 약속했잖아. 그것도 못 지키니? 현우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희만 직업이 있니? 나도 40년 동안 교사였어. 은퇴했다고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6년 동안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난 너희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내 외침이 집안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나조차도 놀랐죠.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얼마만인지.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를 바꿔야 할 때였으니까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아이를 안아달랬지만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죠. 엄마,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스름해지고 있었죠. 남편의 칠순 생일 저녁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수진아, 내 어깨 좀 봐. 나는 카디건을 벗어내렸어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50견이야. 매일 아이들 안아주고 가방 들어주고 업어주다가 생긴 거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내 대답에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년에 병원 갔더니 수술해야 한댔어? 그런데 못했지. 아이들 볼 사람이 없어서. 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나는 돌아서서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너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학회 갈 때마다, 회식할 때마다 누가 아이들을 봤니? 대답이 없었어요. 나야. 항상 나였어. 명절에도, 주말에도, 새벽에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6년 동안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알아? 서준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게 누구였는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였어. 너희는 병원에 있었고, 그건 서연이가 처음 걸음마 한 것도 나만 봤어. 너희는 또 학회였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난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꿈이 있어. 그때였습니다.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11살 아이의 위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힘드신 거. 아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파스 붙이는 거 봤어요. 그리고 가끔 서재에서 우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다 알고 있었다니. 서준아, 수진이가 아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할머니가 쉬셔야 해요.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너희 비행기 시간 됐잖아. 엄마, 가. 중요한 학회라며. 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딸을 대한 적이 없었는데. 현우가 시계를 봤어요. 초조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진짜 가야 해. 비행기 놓치면. 잠깐만요. 수진이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어요.
엄마, 그럼 아이들은 어떡해요? 일주일 동안.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단호한 내 말에 수진이가 당황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든 휴가를 내든 이제는 너희 일이야.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6년 동안. 그래. 6년이야. 나는 폭발했습니다. 6년 동안 내 인생은 없었어? 읽고 싶은 책도 못 읽고 쓰고 싶은 글도 못 썼어. 서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먼지 쌓인 노트 보여? 은퇴하고 쓰려던 시집이야. 제목만 쓰고 6년째 그대로야.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여보, 미안해. 당신 생일 망쳤어. 아니야. 오히려 잘했어. 이제라도 말해서. 남편이 내 어깨를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만. 정말 이번만요. 수진아, 일어나. 아니에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보기 딱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가. 엄마, 다시 말하지만 오늘은 안 돼. 아버지 생일이야. 현우가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더 있어도 소용없어. 수진이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그럼 아이들이라도 데려갈게요. 그래. 그게 맞지? 아이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 거실은 조용했어요. 떠나기 전 서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준아.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1살 아이의 어른스러운 말. 눈물이 또 났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집.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여보. 미안해. 당신 생일인데. 아니야.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은 거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요. 드디어 나를 찾았습니다. 6년 만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던가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갈 거야.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있었죠. 당연하지. 당신 생일 여행이잖아. 그런데 수진이는 연락 오지 말라고 했어. 핸드폰도 꺼둘 거야.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벼운 옷 몇 벌, 읽고 싶었던 책 2권, 그리고 쓰다만 시집 노트. 제주도는 어때?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주도? 응. 올레길도 걷고 바다도 보고.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기억나? 1980년, 45년 전 신혼여행. 그때는 젊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좋아. 제주도로 가자. 2시간 만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죠. 38통의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꺼졌어요. 잘했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죠. 제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짭짤한 바다 냄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자유로웠습니다. 6년 만에 느끼는 자유. 여보, 이리 와봐. 남편이 불렀어요. 그가 2잔의 와인을 들고 있었죠. 뒤늦은 생일 축하야. 고마워.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 미안해. 어제 생일상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뭐가 미안해. 덕분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되찾은 거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남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새삼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진짜 관광객이 되었어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바다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숨이 차네. 언덕을 오르다 잠시 쉬었어요. 예전엔 이런 길쯤은 거뜬했는데 우리도 늙었어. 남편이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80까지는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6년이네. 시간 많아. 6년? 그 숫자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같은 길이. 하지만 앞으로의 6년은 다를 거예요.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저기 봐. 우리 신혼여행 때 갔던 식당이야. 남편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해물탕집이 있었어요. 아직도 있네? 들어가 보자. 식당 안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나무 테이블, 바다가 보이는 창문. 심지어 주인 할머니도 그대로였어요. 더 늙으셨지만 어머, 혹시 45년 전에도 오셨던? 할머니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신혼여행 때 왔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때 그 젊은 부부. 우리는 그때처럼 해물탕을 시켰어요.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억의 맛이었죠. 그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 남편이 물었어요. 뭐라고 했었지? 앞으로 매년 여기 오자고. 늙어서도 함께 오자고. 아, 맞아요. 그런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손주들 보느라. 이제라도 왔으니 됐어. 앞으로는 자주 오자. 진짜로. 그래. 저녁이 되면 숙소로 돌아와 글을 썼습니다. 칠순의 봄. 쓰다만 시집을 이어갔어요. 펜을 잡으니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봄바람처럼 살고 싶다. 칠순의 나이에도 새싹처럼 돋아나고 싶다. 꽃처럼 피어나고 싶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위해. 뭘 그렇게 열심히 써? 남편이 어깨 너머로 봤어요. 시야, 드디어 쓰고 있어. 좋은데. 나를 위해라는 구절이 특히 좋아.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137통의 부재중 전화, 수십 개의 메시지.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나는 달라졌으니까. 후회 없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하나도. 정말이었어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짠했습니다. 그래도 딸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나는 변했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거실에는 수진이와 현우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가족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일어서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막았어요.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내 옆에 자리를 잡았죠. 일주일 동안 어땠니?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서준이가 새벽 2시까지 숙제를 못 끝내서 울고 서연이는 학원 시간을 놓쳐서. 그래. 이제 알겠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났던 일주일 전과는 달랐어요. 엄마가 6년 동안 해온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네,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때 서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서준아, 너희도 힘들었지? 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단하세요. 11살 아이의 인정.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주 3일만.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수진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둘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전문과외 선생님 수준으로. 엄마가 돈을 받겠다고요? 왜? 내 노동과 시간은 가치가 없니?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셋째, 내 개인 일정이 있으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어. 이건 절대적이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이 있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당연하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 관계에서 당연한 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번 일주일 동안 뼈저리게 느꼈어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갔어요. 휴가를 냈는데도 아이들 돌보느라. 현우의 말에 나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정말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 의사로서는 능력이 있지만 딸로서는 부족했던 아이. 용서는 이미 했어. 너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테니까. 엄마, 하지만 관계는 바뀌어야 해. 건강한 경계가 필요해. 그때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힘든 거 몰랐어요. 8살 아이의 사과.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과였죠.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도 이제 괜찮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월, 수, 금 오후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들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어요. 시간도 돈도. 엄마,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휴가 낼게요. 엄마 쉬세요. 때로는 이런 배려도 해주었죠. 나는 드디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글쓰기 모임에 나갔어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시를 쓰고 이야기를 나눴죠. 정숙 씨 시가 정말 좋아요. 출간해 보는 게 어때요? 모임 선생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 시가요? 그럼요. 칠순의 봄이라는 제목도 멋져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 시집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축하해.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남편의 축하가 진심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여행도 다녔어요. 가까운 곳이었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할머니, 어느 월요일 서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우리 서준이 잘 지냈어? 네. 엄마가 요즘 일찍 와요. 같이 저녁도 먹고 숙제도 봐주고. 아이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도 변하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진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딸의 성장에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숙 선생님, 시집 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70살에 이룬 꿈? 늦었지만 아니 늦지 않았어요. 출간 기념의 날, 작은 서점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글쓰기 모임 친구들, 옛 제자들, 그리고 엄마, 축하해요. 수진이 가족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멋져요. 서준이와 서연이의 축하, 현우의 정중한 인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시집은 칠순에 찾은 봄의 기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알았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엄지를 들어 보였죠. 잘했어. 그 무언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할머니 지금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요.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건강한 거리를 두고 함께하는 삶.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칠순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